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상가 투자는 이제 창업을 위한 그 상권 입지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이제 따지는 사항이 이제 가시성과 접근성입니다. 가시성은 상가 건물 외부에서 해당 점포가 얼마나 잘 노출되는지를 말하며, 접근성이란 해당 점포의 도보나 대중교통 그리고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하는데 얼마나 편리한지를 따지는 그런 사항을 말합니다. 가시성과 접근성 모두 차이는 있지만은 상가 건물 전면이나 후면,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기준으로 이제 따지는 그런 부분,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도 이후에 신도시나 이제 택지지구 그리고 구도심 그리고 중공업 지역이 개발되면서 대형 주성복합 상가나 테마 상가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대형 상가의 증가는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노출되고 접근할 수 있는 그 상가가 있는 반면에 이제 그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고 상가 내부에 진입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상가가 많아졌는데, 이를 주로 이제 그 내면 상가나 그리고 내부 상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대규모 주거단지를 배후로 하는 그 상권에서 직경력을 갖춘 상가 중에서 상가 투자나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면 상가에는 어떤 업종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내면 상가가 활성화되었거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가의 특징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후 주민들의 집객력이 크고 집객할 수 있는 업종이나 브랜드가 집중된 상가를 말씀드립니다. 즉, 그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그런 브랜드나 업종들이 집중되어 있는 상가를 말씀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에 노출된 점포들의 입주율이 높은 상가, 즉 해가지고 이 상가가 전면 그리고 후면, 측면 이런 쪽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 외부에 노출된 상가들이 이제 공실이 없는 경우들, 이런 경우는 그만큼 해가지고 이 상가 자체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출 상가의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 상가가 경쟁력이 있는 상가인지 없는 상가인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후 직경력을 갖추었거나 이제 외부 노출 상가의 입주율이 높은 상가의 경우, 이제 그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내면 상가라도 결국 업종 선택을 잘하면은 투자이든 창업이든 경쟁력을 갖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 내면 상가의 장점을 먼저 이제 한번 알아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내면 상가의 장점은, 외부에 노출된 점포의 경우 분양상가라면 분양가를 이제 일반적으로 100으로 친다면, 실제로 내면 상가의 경우는 분양가는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결국 내면 상가의 임대료도 이제 그 저렴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외부 노출 상가의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전용 면적들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일률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면 상가는 소형 면적들도 있고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면적들도 있어서 면적이 다양하다는 부분들을 꼽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 내면 상가에 적합한 업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예약제 미용실이나 네일샵입니다. 이 결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가 자체가 이제 주민들의 집경력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주부들이 이제 이용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내부의 미용실이나 네일샵을 하기에는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면은 그 예약제나 이런 부분들을 돌려서 운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내부에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낀다면 지역 주민들의 특히 주부층들의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들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제 미용실이나 네일샵들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원들인데, 학원들은 이제 주로 이제 논술이나 피아노, 미술 학원들입니다. 이런 그 학원들 같은 경우는 원장님 혼자 운영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큰 평수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이제 그 분양가가 비싸지면서 그 임대료도 높아지고, 그리고 상층부에 주로 들어가고 한 학원들의 그 저정 면적들이 커지면서 실제로 그 10평이나 15평 내외로 하고 하는
그런 논술이나 피아노, 미술학원을 혼자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 그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임대료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층부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저층부에 내면 상가로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경쟁력 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이런 내면 상가에는 실제로 이제 그 학원들이 경쟁력 있게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제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선집입니다. 수선집은 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상가라면 내부에는 내면 상가라도 이제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반드시 그 대단지 아파트나 그 주거 지역에 꼭 필요한 업종들 중에 하나도 또 수선집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선집이 평수 자체는 큰 평수가 필요 없습니다. 뭐그 두세 평 정도만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되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대료 자체를 높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낮은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는 내면 상가의 작은 평수들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 내에 그 주민들의 이동이 많다고 하면 충분히 수선집도 검토해 볼 만한 아이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여성 의류점입니다. 여성 의류점은 주부들 이용이 많은 상가라면 외부에 노출된 여성 의류점보다 여성 의류점들이 이제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약제 미용실뿐만 아니라 여성 의류점들은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활성화가 된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상가들도 같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꽃집입니다. 상가 내 꽃집은 한 보통 5평 내외로 소규모로 직경력이 큰 상가, 내면 상가에 적합한 업종입니다. 요즘은 뭐 가정에서도 이제 꽃이나 화분들을 어느 정도 다 이제 관리를 하고 키우고 하는 부분들도 많겠지만은 실제로 외부 주로 이제 그 전화나 이런 부분들로 주문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공공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에 실제로 이제 이동이 많은 상가 같은 경우는 꽃집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반찬 전문점입니다. 반찬 전문점은 주로 이런 대형 상가 내부에 이제 마트나 이제 생활용품 전문점, 식자재 판매 점포들이 많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런 출입구 인근의 반찬 전문점도 충분히 괜찮은 아이템이고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기타 이제 주민 이동이 많은 상가라면 소형 면적에 적합한 다양한 업종들이 실제로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면 상가에는 실제로 상당히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소규모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들도 아직은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대형 상가의 이제 내면 상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